시어머니는 아이를 맡긴 건 저희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짜증을 내시더군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께 육아를 맡긴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전 회사에 출근했으니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달의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결국 다시 취직에 성공하긴 하더군요. 물론 저희 직장에서의 평판이 워낙 안 좋았었다 보니까 좋은 곳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월 300이 조금 안 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많이 버니까 저도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는 남편이 다시 재취직을 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시금 일 관두고 집에서 아이나 보라고 소리소리 하신다는 점이었죠. 여태까진 남편이 일을 쉬고 있었으니 저보고 그만두라 못하셨지만 이젠 제가 그만둬도 된다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예, 이제 회사 그만 나가라. 네 남편 다시 취직했는데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네가 일을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네? 제가 왜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몇 배는데요. 그런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애한테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만데요. 남편이 능력이 좋아 좋은 곳에 취직했으면 조금 고민해봤을진 모르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너는 진짜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됐고 뭐가 됐든 그만둬.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게 세상 이치야. 그리고 네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애는 누가 봐. 넌 엄마로서 책임감도 없어? 전 엄마로서 많은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빠로서의 책임감도 좀 말씀해보시지 그러세요, 저희 남편한테. 어쨌든 전 일 못 그만둡니다. 저희 애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안 그래도 시터를 쓰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뭐? 시터? 진짜 요즘 것들은 생각머리하고는. 아니지. 시터를 쓰겠다고? 잘됐네. 그럼 네 조카들도 같이 맡기면 되겠다. 내가 혼자 아이 셋을 보자니 나도 이젠 너무 힘들어. 네? 시터한테 조카들을 같이 맡기시겠다고요? 그냥 아가씨네 집에서 시터 써서 맡기면 될걸. 왜 굳이? 뭐 저야 상관은 없긴 한데 애셋 비용이 장난 아닐걸요? 아가씨네가 감당이 되려나? 니네가 내면 되잖아. 안 그래도 사위는 실직하고 다시 직장도 못 구하고 있고 네 신우가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오빠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뭐라고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결국 제 돈으로 맡기는 거죠.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려고 제가 힘들게 일하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제 아이 하나보다도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아가씨네 애들은 아가씨네가 책임져야죠. 시터가 필요하면 알아서 시터 쓰라고 하세요. 그렇게 제가 선을 긋자 시어머니는 정이 없네 뭐네 하면서 또 제 욕 한 바가지를 하시더군요. 뭐 정이 없다는 말, 그 한마디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겠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약간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시어머님은 과연 저를 가족으로 대했는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가족이 아닌 며느리, 남편의 하녀, 집안의 잡일꾼이기만을 바라셨고 또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오셨죠. 저에 대한 존중도 없었고 저를 위해 주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나 신우네를 가족으로 생각하겠어요? 정이라는 건 서로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결국 신우이네 애들의 시터 비용을 내주는 건 거절했고 시터비를 낼 수 없었던 신우이네는 계속해서 시어머니께 애들을 맡겼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집도 참 웃겨요. 신우이 남편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왜 시어머니께 그걸 맡기는 건지. 어쨌든 제가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하니 시어머니는 다신 저희 집에 신우이네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애들 데리고 저희 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일일 테니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시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아무래도 꽤나 긴 시간 동안 애 셋을 어머니께서 보셨으니 몸에 무리가 가셨던 모양이에요. 허리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기신 듯 하더군요. 전 시터 비용을 거절하며 생겼던 약간의 죄책감에 서둘러 병문안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물티슈를 던지며 쌍욕을 하셨거든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게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병문안은 그래도 와준다 이거야? 진작 네가 도왔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병실에 누울 일도 없었을 게다.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니 어머님 말씀은 바로 하세요. 어머니 허리가 그렇게 된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아가씨네 때문이잖아요. 저희 애들 보다가 어머님이 다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병문안에 온 사람을 이렇게 대하세요? 물건을 던질 쪽은 제가 아니라 아가씨네죠? 뭐야? 인연이 그래도 지 죄를 모르고? 야, 네가 조금이라도 제정신이 박혔으면 죄송하다 말부터 나왔을 거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시터비 지금부터 내주겠다고 하면 그나마 용서해줄까 말까 한데 뭐? 자기가 아니라 아가씨네를 탓하라고? 이런 썩을 것을 봤나? 아가씨네가 시터비를 내지 못하는 게 그럼 제 잘못이에요? 아니 그 전에 앞서서 애초에 시터비를 낼 필요도 없잖아요. 서방님은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건데요? 서방님이 애초에 애를 봤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에휴 진짜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끝까지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듣기 싫어. 됐으니까 꺼져. 전 이때 처음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님도 그렇고 시누이네도 그렇고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은 그 뻔뻔스러운 집단이어서 이 결혼이 유지되는 동안 남은 제 인생은 언제나 그들에게 갉아먹히며 살아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대체 시누이네 애를 봐주다가 다치신 걸 왜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걸까요? 저는 만만하고 서방님은 만만하지가 않으신가? 어쨌든 병원에서 그 모욕을 당했는데 당연히 그 이후로 전 시어머님을 찾아갈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남편은 간간히 잘 찾아가는 듯 했지만 전 그냥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남편 집안 남편이 알아서 하라죠. 그런데 의외였던 건 시어머니도 그 이후로 생각보다 잠잠하시더군요. 시어머니 성격에 저한테 전화라도 걸어서 계속 소리소리 하실 것 같았는데 시어머님은 아무 소리 없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따로 제 욕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한 달이나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혹시 그럴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어머님도 생각을 해보니 저한테 괜히 화를 내서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 잘못은 아닌데 괜히 찔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시터비를 조금 보태기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남편의 사촌동생 결혼식이 다가왔는데 그곳에서 신우의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신우는 주말 근무에 걸려 참석하지 못했고 시어머님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서방님 혼자 오셨더군요. 그런데 애들은 안 보이길래 애들은 어쩌고 혼자 오셨냐고 여쭤봤죠. 어머 서방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런데 우리 조카들이 안 보이네요. 아가씨는 출근했다 들었는데 어디 맡기고 오셨어요? 아 애들이요? 지금 시터가 보고 있죠. 이야 요즘 시터들 참 잘해주던데요.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시터요? 애들 셋 맡기려면 비용이 장난 아니셨을 텐데.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저희가 돈이 좀 생길 일이 있어서 알아서 구했어요. 신우이의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듯 했지만 얼굴의 표정은 어딘가 캥기는 게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자의 육감이랄까요? 아니면 사회인의 통찰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부하 직원이 사고 쳐놓고 그걸 숨기려고 애써 포장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 내내 찜찜했습니다. 어째서 신우이의 남편은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은 걸까?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난 걸까? 무언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남편이 한 달 전쯤 통장을 뚫었던 게 떠오르더군요. 그때 남편은 회사에서 급여 통장 은행이 바뀐다고 다른 은행에서 새로 통장을 뚫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과 맞물려 생각하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의 통장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이 뚫었다는 그 통장에서는 저번 달과 이번 달 300만 원이라는 돈이 신우네로 빠져나간 이치 내역이 있더군요. 아니 자기 월급이 300도 되지 않는데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는 신우이네를 지원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저희 집 시터 비용은 오히려 모두 제가 다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비는 제 월급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도 적은데 괜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심에서요. 그런데 그 배려심이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이야. 저는 주말 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남편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남편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었어요. 물론 의중이 어떠하든 혼을 내줄 작정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고 혼을 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남편과의 대화는 단순히 혼만 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찍 왔네? 잘 다녀왔어? 어때? 내 사촌동생 의젓하게 잘하디?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대체 뭐야? 나 몰래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 봐. 여기 당신 통장 신우이네로 300씩 보내고 있더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이거 뭐야? 똑바로 말해. 아이씨, 남의 통장을 왜 뒤져? 지금 그게 중요해? 이거 뭐냐고. 이거 신우이네 시터 비용이지? 요즘 시터 쓰고 있다더만. 아이 소리치지 마. 내가 아직도 당신 부하 직원인 줄 알아? 그래, 시터 비용 좀 내줬다. 그게 뭐? 그럼 안 돼? 뭐? 당신 우리의 시터비는 100원이라도 내봤어? 하물며 생활비 100원이라도 보태고 그러는 거냐고? 아이 그건 당신 돈으로 해도 충분하잖아. 그럼 동생이 힘들다 그러고 우리 엄마는 몸이 아픈데 어쩌라는 거야? 나라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서방님은 뭐 폼으로 있어? 애는 서방님이 봐도 될 일이고 그게 싫어서 시터를 쓴다면 그쪽 집이 알아서 할 문제야.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그쪽 집? 너 말 서운하게 한다. 동생 내가 뭐 남이야? 동생은 내 가족이야. 내 가족 내가 챙기겠다는데 네가 뭔데 상관이야. 우리 집 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 우리 집? 당신한테는 우리 집은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아기여야지. 정작 진짜 우리 집엔 제대로 신경 하나 안 쓰면서 그런 말이 나와? 됐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건데? 한 3년 정도만 해줄 거야. 오빠로서, 아들로서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도리야. 3년? 도리?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 그렇게 해. 오빠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도리 잘 챙겨. 그런데 남편으로서의 도리는 하나도 없네. 이런 일을 나한테 상의 한번 한 적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를 당신이 본 것도 아니었지. 그만하자. 이제야 당신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 뭐? 그만하자니 뭘 그만해? 이혼하자고. 나 당신 어머님도 질렸고 당신네 가족들도 질렸고 당신한테는 더 질렸어.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할래. 이혼해 우리. 뭐 이혼? 아니 잠깐만.
우리 지금 애도 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애 생각을 해야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괜히 기분에 휩쓸려서 그러지 말자. 기분? 아니, 전부터 생각은 조금씩 했던 거야. 오늘 당신 모습 보니 더 확신하게 된 거고, 우리 애 생각을 하라고. 우리 애 생각을 하면 더 이혼하는 게 맞아. 애 교육 환경에 당신이나 당신 집안 사람들은 악영향만 끼칠 뿐이니까. 아니, 저기 여보. 난 그냥 그게 아니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동생 내 시터비는 내가 그만 줄게. 응? 그럼 됐지. 진짜 다신 안 그럴게. 그럴 필요도 없고 여보라고도 하지 마.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니까. 이 집도 거의 다 내가 낸 거나 다름없는 거 알지? 짐 싸. 일주일간 내가 자리 비워줄 테니까 짐 싸놓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 내 생각에 바뀔 일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생각 하지도 말고. 그럼 일주일 뒤에 봐. 도장도 준비해놓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니까 여보. 남편의 외침은 멀리한 채 전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남편이 도장을 쉽사리 찍어줄 모양새는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일주일 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짐은 전혀 싸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빌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떠난 지 오래였고, 그런 남편을 무시한 채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거 생각보다 쉽게 끝나진 않더군요. 그래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었던 남편이었던 데다가 애초에 경제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기에 기나긴 소송 끝에 결국 저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혼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해서 전 남편에게 어느 정도의 돈은 약간 떼주긴 했습니다만 그 돈으로는 어차피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긴 어려웠기에 전 남편은 시어머니네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아이는 당연하게도 제가 키우고 있기에 양육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전 남편 놈은 처음엔 어찌 내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다니던 회사에서도 또 한 번 잘렸다고 해요. 참 대단합니다. 아마 이 업계에서 일 못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쫙 났으니 이 업계에서는 다신 일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심한 건지, 저런 놈을 제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직장 상사로서는 분명 잘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은 지금도 가끔가다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를 욕하시다니, 결국은 이혼을 하고 나자 태도가 돌변해서는 저를 회유하려고 하더군요.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미안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을 년이네 뭐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시질 않나. 자기 아들 제발 살려달라고 빌지를 않나. 애초에 그럴 필요 없이 이혼 전에 조그만 저를 그런 취급하지 않으셨어도 제가 적당히 잘 모시고 살았을 텐데, 뭐 사람은 후회의 동물이기에 언제나 잘못을 깨달았을 땐 늦은 법이죠. 그것도 지긋지긋해서 이젠 그냥 아예 차단을 하려고요. 신우이네는 뭐 모르겠습니다. 애들 셋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어차피 관심도 없고, 신우의 남편이 정신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박혔으면 지금은 지가 보려고 하겠죠. 그것조차 못한다면 그쪽도 이혼을 하던가 해야 할 텐데 모르겠네요. 그쪽 집안 생각이 이미 글러먹었으니 저는 이혼 후 오히려 전보다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전보다 저의 인생 목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팀장도 달았고 언젠간 임원진도 될 수 있겠죠. 나중에 저희 아이한테는 정말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네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 역시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꿈을 꾸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